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장이 하루하루 널뛰기이네요. 조금 오르면 기대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장세입니다. 오늘은 또 미국 주가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하는데 그런 사이에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나 싶네요. 원자재 유가 하락, 그건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고요. 연준이 FOMC 회의록에서 물가를 잡겠다, 긴축하겠다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것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보다 못 나왔다. 주가는 오른다. 글쎄요. 어쨌든 지금 장세는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말고 좀 팔아주고요.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 것 같아요. 예,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매물도 나오고요. IT가 강한 흐름들은 다행스럽습니다. 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2,300이 이제 종가로 밀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2,300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2,320이고요. 코스닥은 755. 두 시장 모두 1% 중반대 흐름들로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변화한 것이 있는가? 변하고 있는 것인가? 시장에 대한 고민들, 전략들 세우고요.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1.4% 상승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반가운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죠. 반도체 대표주부터 해서 부품주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이들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갖게 마련이죠. 종목에 대한 전략들 이분과 이야기 나눠갈게요. 김종효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종목들 오늘 보이는데요. 저희 자주 얘기해봤던 NC소프트의 오늘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장 3% 정도 올라서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그래도 좀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NC소프트의 상승 연속성 뜰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낙폭거대주의 반등 차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종목을 5월 10일 날 다뤘잖아요. 아마 처음 40만 원 깰 때 그때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깨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NC소프트 억울하다. 다른 게임주의 하락 이유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이 종목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또 여러 가지 약점 알겠는데 PR 한 20배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한 4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했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PR 20배 48만 원은 어느 정도 보장된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뭐 한 46만 원 이 정도에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하반기 실적 안 좋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40만 원 이탈해서 더 저 아래까지 내려가 버린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하향된 실적이면 하향된 실적만큼 밸류를 그만큼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NC소프트가 PR 20배도 못 받을 정도의 정말로 나쁜 기업이 돼버렸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낮춰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PR 20배라고 하는 이 종목의 본질 가치가 사라질까? 예를 들어서 ROE라든지 아니면 뭐 수익의 질이라든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NC소프트 뭐 여전히 하반기 쪽에 뭔가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반등 쪽에 포커스를 두되 과거 48만 원에 두었던 눈높이를 좀 더 낮춰서 뭐 한 44만 원, 뭐 42만 원 이 정도까지 한번 낮춰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커버하면서 김 의원님의 시각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장 18% 급등이에요. 이틀 전에도 급등이 나왔고 어제는 살짝 내렸다가 오늘 또 갑니다. 멕시코 외무장관과 백신 협력 논의에 또 올랐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10만 원에서 36만 원 찍고 9만 원까지 떨어졌던 이 종목이에요. 오르니까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거든요. 보유자 중심으로 전략 주시면요. 네, 뭐 핵심 포인트는 저는 오를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측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수출하면 이 수출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반등이 전반적으로 지금 모멘텀에 기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또 지금 약에 대한 뭐 효용이라든지 이 백신에 대한 효용 자체는 뭐 충분히 검증이 됐으니까 출시가 됐긴 했겠지만 그러면 이것만 쓸 것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로 뭐 수출되는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는 없겠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을 알 수 없는 종목을 또 지금 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모두에서 뭐 최근에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뭐 사고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 사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올라왔다면 계속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최근에 모멘텀 무너지면 다시 급락하는 거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분할 매도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자라는 전략 주고 계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열어보면 대덕전자입니다. 역대급 실적과 지속성 그 어느 중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이죠.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실적에 대해서 뭐 하반기의 영업이익 전망을 증권사에서 좀 올려잡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긍정의 이야기는 보입니다. 한 2년 가까이 가열차게 올랐다가요. 이제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또 극심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덕전자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계속 리와인드를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올라갈 거 죄송합니다. 올라갈 거라는 저 전망 자체는 결국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기판이 바뀔 건데 그 바뀔 기판을 대덕전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에 발빠르게 먼저 대응해서 투자해 왔고 그다음에 그쪽에 BGA 쪽 투자를 더 늘린다. 그러면 어차피 환경은 계속 기존 PCB가 아니라 좀 더 높은 품질의 PCB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 DDR5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심텍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전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 실적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지금 퀀트 쪽에서 전부 이익을 이제 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스토리가 지난 스토리가 아니고 몰랐던 스토리가 아니고 다 알고 있던 스토리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꺾는데 계속 올린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도 가능할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그 이익 실적의 확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는 의심의 시간이지 예전처럼 기대의 시간이 아니다. 2분기까지 실적은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평가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DB에서는 지금 가격보단 77%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는데 위원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좀 더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IT 세트 시장의 과제. 세트 쪽이 침체돼 있고 뭐 그쪽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대덕전자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차피 대덕전자는 부품이고 그러면 세트 최종 제품이 잘 팔려야 B2B 쪽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투자까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자동차 쪽에 반도체 늘어나면서 들어갈 부분 그다음에 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서버와 관련된 부분 전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의 전반적인 재고가 특히 세트 쪽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 그럼 이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고 떨어내려면 가격 할인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가격 할인해서 팔면 부품에게 가격을 제대로 쳐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적의 무한 상향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현재 구간에서 IT 세트, 특히 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이익을 왜 낮추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들 제품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여서 그와 관련된 지금 수익을 낮추고 있는데 그 반도체와 나머지 제품들의 뒷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FCBGA가 아무리 최첨단 제품이고 향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반제품과 세트의 재고로 인해서 가격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들 부품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왜? 이렇게 지금 반문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생산도 둔화될 가능성, 그다음에 기대만큼 매출이 언젠간 늘어나겠지만 그게 올해 하반기는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 올해 초반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심택,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에서도 이렇게 투 스트라이크 정도가 되면 스트라이크 존을 계속 높이라고 하잖아요. 왜 높이라고 하냐면 낮게 떨어지는 볼에 이제 헛스윙하면 아웃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낮춰야 됩니다. 더 낮춰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괜히 높게 잡았다가 떠오르는 볼에도 헛스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어쨌든 기대를 조금 눌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세트와 부품이 안 팔리면 이 부품에서의 또 뒷단에 대고 있는 대덕전자의 전반적인 실적도 또 투자는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투자비 증가와 여러 가지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매출 상승이 커버해주지 못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뭔가 들은 느낌이에요. 매수 가능한 구간인가? 노라고 답하실 건가요? 뭐 트레이딩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최근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어쨌든 낙폭과대 종목,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를 포함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급하게 빠진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는 더 빠지기보다는 일단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충분히 빠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일부러 PE를 가져와 봤는데 이 PE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측했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올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목표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한 판단, 저는 반등 시에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서 진짜 IT의 재고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제도 그랬어요. 사실 기판 업체들의 증설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증설이 시장 좋을 때는 자신감으로 해석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증설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들이 부채만 안고 있으면 어떡해? 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결국 뭐 기판사 전반 두루두루 했을 때 이 증설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낮춰야 될까요? 증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뭐 매출이 막 늘어날 것 같고 그럴 때는 증설하는 것 자체가 호재지만 그러면 증설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악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설을 멈출 거라는 게 아니라 증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뭐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상단에 있는 뭐 심택 같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설비 투자 조금 했다고 해서 뭐 재무구조로 인한 뭐 리스크 이런 건 제한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뭐 PBR 2배 이상으로 주가가 튀어 올라온 가장 핵심 이유는 빠른 성장, 빠른 매출과 이익 성장을 근거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둔화되는 과정에서는 PBR 2배의 부품주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목표가 설정 어렵고 이익 상향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실 분들은 하시되 일단은 목표가 뭐 설정해서 좀 장기 매수 관점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잠금 해제 두 번째 하나솔루션. 어제 10% 밀렸던 종목입니다. 유가 하락을 빌미로 해서 신재생, 뭐 원전, 조선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그를 두고 조금 격양된 반박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어떤 포인트인지 열어봅니다. 유가 하락의 원인 짚어주시죠, 내용들. 네, 이 종목도 저희가 5월 초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그때 제가 목표가를 39,000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유가 하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경기 침체돼서 유가 빠진다고요? 뭐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헛소리 같은데요. 유가가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유가가 빠진다? 하루 만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가 하락의 가장 그 중요한 근거는 제가 보기엔 수급 문제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의 지금 비상업적 투기적 포지션이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데 저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음 주에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하거나 휴전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휴전이 아니더라도 전쟁의 어떤 격화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석탄이 됐든 하반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상반기에 뭐 많게는 100% 이상, 뭐 적게는 50% 이상 수익이 났던 이들도 이제는 한번 접는 거죠, 포지션을. 그러다 보니까 비상업적 포지션, 소위 투기적 포지션이 쫙 빠지면서 유가도 급락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수요와 가수요 중에 가수요가 빠지니까 지금은 실수요만 남은 겁니다. 경기 침체면 유가가 단숨에 내일이라도 뭐 $60 이 정도 수준까지 급락해야죠. 그래서 뭐 지금 유가가 고점에서 한 10% 빠졌는데 이게 경기 침체?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헛소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런 수급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유가라고 하는 게 뭐 급하게 다시 $60로 떨어지기보다는 현재 레벨에서 다음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음 재료가 예를 들어서 유가 하락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때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바이든과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오펙에서 유가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공급량 조절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아마 안 빠질 겁니다. 오른다가 아니라 아마 안 빠지고 $100 내외에서 스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유가 하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이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종목군들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박 내용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역사상 봤을 때 유가 레벨에 따라서 신재생이 그렇게 타격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왜 엮어서 내려가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이 하나솔루션 뭐 비롯해서 태양광 섹터에 미치는 영향 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하나솔루션의 또 본질은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자 사업이었던 태양광이 돌아설 가능성 때문에 그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종목의 1분기 매출의 구성을 보시면 기초 소재가 어쨌든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신재생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쪽이 이게 계속 적자의 주 원인이었는데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튀었던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흔들리면 다시 또 이제 주가는 정체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 기초 소재가 뭘로 만드냐는 거죠. 석유로 만들거든요. 그럼 유가 떨어졌다? 유가 떨어진 게 뭐 지금 당장 작용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다 레깅 되니까 지금 당장 작용하진 않을 텐데 그러면 지금 기초 소재가 이쪽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 있었던 요인이 유가가 워낙 높아지면서 납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런 부진 요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경기가 일단 살짝 올라오고 그다음에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면 기초 소재 쪽의 이익은 나빠지나요? 그러면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주가가 빠진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궁금해야 될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나타났던 것은 소위 이제 자라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쨌든 종목들이 빠지고 미국에서도 막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생기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일 뿐 현재 유가 하락이 저는 본질적인 유가 하락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더러 두 번째 유가 하락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솔루션의 가장 큰 비중인 기초소재 쪽에서 이익률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어저께 하락이 과연 합리적인 하락이었느냐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뭔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 뭐 신재생이나 조선이나 원전 등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반박글들이 나오면서 주도주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도 분명 등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하나솔루션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네, 이 종목의 처음에 5월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밸류에이션의 위치와 거의 지금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시 제자리네요. 그렇죠.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일단 단기 반등을 크게 주었다가 재차 내려오면서 일부러 이건 또 PB를 가져왔고 왜냐면 이익의 지금 변동 요인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이익 요인을 보기보다는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PB 측면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조금 전에 박민영 앵커도 언급 주셨잖아요. 과연 뭐 유가 조금 뭐 변동한다고 해서 기존의 계획들 다 접고 안 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줄어든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적자가 줄기만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조금 빠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지금 당장 2분기는 아니겠지만 3분기, 4분기에 만약에 기초소득 쪽에서 이익이 좋아진다면 현재 구간에서 저밸류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저의 판단은 지금 이 가격은 싸 보인다. 하나솔루션은 OCI나 다른 종목군들처럼 태양광에 올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초소재 쪽에서 좋아지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지난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그런데 기초소재가 유가가 떨어져서 좋아진다면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뭐 태양광 종목군들이 빠지면 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를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목표 가격 39,000원은 동일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41,000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기존의 목표가 또 한 번 시도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39,000원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잘 기억하면서 이 내용들 흐름을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효 위원과 함께 잔금 해제 풀어봤고요.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